예. 합당은커녕 예스까 노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합당은커녕 신경전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두 대표 얘기인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권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는 플러스 통합이 필수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니 예스인지 노인 답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예스다 노도 답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놓고 2차 대전 일본군 전범인 야마시타가 영국군 장군에게 항복을 강요하면서 예스냐 노냐 물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가 하는 대화입니까? 이 입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입당 얘기를 놓고 지금 두 사람의 신경전이 감정 싸움이 됐는데,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예스가 노까 일본 전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작은 사실 그 합당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요란한 승객, 경선 버스에 꼭 태워하냐,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이 된 겁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그냥 두 분 한번 빨리 만나시면 안 되나요? 이준석 대표 이제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지역구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1시간 정도 매우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면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간의 오해나 서운한 감정들도 좀 빨리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방송이나 SNS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을 보게 되면 또 권은희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등이 거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간 쌓여있는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빨리 한 라인을 가동해서 노원구 카페가 되었건 여의도가 되었건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분명 이 야권의 무게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무게추는 국민의힘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국민의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의당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연 안철수 대표 없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겠는가. 한 표가 아쉬운 이 시점에서 중도 부분에서 분명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분명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형님의 입장이지만 좀 양보를 해서라도 잘 모셔와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각각 한 발씩 물러나면서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글쎄요, 저는 이 제1야당과 또 제2야당이지만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 전화번호 아실 테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하시면 안 대표도 그걸 거절하실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내일이라도 만나시면 어떨까? 두 분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을 건데요. 이 대표는 최후 통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타시면 참 좋고요. 저희 버스 회사라는 게 승객 많으면 좋죠. 근데 승객이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니까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저는 그 버스 회사가 돈 더 벌면 좋은 거지. 꼭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일본 전범 인용까지 했으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쯤 되면 정말 안철수 대표도 독자 대선 출마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곧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인격을 훼손하게 되면 사실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언행을 보면 무슨 게임하듯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게임하듯이 상대방을 뭔가 눌러야지만이 또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승부를 걸어야 이게 뭔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 앞으로 안 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안 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예. 특히 여기 보면 이게 요란한 승객? 아니 나중에 함께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요란한 승객 데리고. 이런 식의 말을 뱉어버리면 이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왜 상대방을 저렇게 감정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범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라 지금은 범야권의 전체적인 이 대선 룰을 어떤 면에서 보면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는 안 볼 사람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불쑥 지금 합당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예 합당하지 안 한다고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예. 저는 이런 식의 감정 싸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가 안 대표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준우 대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면은 예.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합당 협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권 통합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협상이 열리게 된 게 첫 번째인데요. 예. 물론 이 당과 당의 합당이다 보니까 뭐 지분, 조건 없는 거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들, 뭐 인력이라든지 채무라든지 그리고 지분 까지 저희가 모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양해를 했고 대부분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꾸 이제 당명을 변경해달라는 등 뭐 이러한 자꾸 요구 조건들이 하나씩 늘어가다 보면은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협상에서 누가 합당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지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실무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모두 양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격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표의 신경전 얘기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